문희정의 핫 키워드. 네, 앞서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아프리카 북동부 에티오피아에서 여객기가 추락해 157명 전원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문희정의 핫 키워드 시간에 먼저 관련 소식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확하게 이륙 6분 만에 항공기가 추락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측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아침 8시 44분 승객 149명과 승무원 8명을 태운 보잉 737 맥스 8 여객기가 수도인 아디스아바바 남동쪽으로 약 62km 떨어진 비쇼투프 인근에서 추락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케냐 수도인 나이로비로 향하던 중이었던 이 여객기의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에티오피아 국영TV는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탑승자 중 생존자가 없다며 추락기에는 33개 국적의 탑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유엔은 이들 가운데 19명이 유엔 산하기구인 월드뱅크나 유엔 환경계획, 유엔 식량계획과 난민기구 소속의 직원들이라고 밝히고 월요일인 오늘부터 유엔 본부를 비롯한 각 기관에서 조기를 개항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외신에서는 사고 비행기가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같은 기종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죠. 네, 지난해 10월 29일 자카르타 인근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방카블리퉁 제도로 향하던 라이온에어의 737 맥스 여객기 역시 이륙 13분 만에 자카르타 인근 해상에 추락해 탑승자 189명이 모두 숨졌는데요. 네. 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항공은 보잉사로부터 737 맥스 8 30대를 구매를 했고요. 이 사고 항공기는 이 중 한 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보잉이 737 맥스 8에 새롭게 도입한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이 문제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비행기의 노즈 앞부분을 위험할 정도로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오작동하면서 비행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4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된 팀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는데요. 이들과 보잉사가 협업해서 원인 규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항공기의 결함이다라고 밝혀지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 두 추락 사고의 원인과 이 항공기 기종 사이의 연관성이 밝혀지게 되면요, 이 해당 기종은 보잉의 자발적인 조치 또는 당국의 명령에 따라 비행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CNN은 보잉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보잉 737 맥스 8 기종은 보잉의 베스트셀러 기종인 737의 4세대 모델로 이미 350기가 세계 유럽 항공사에 도입된 상태이고 4,661기가 주문 상태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돼서 전해지는 후속 보도들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저희 이 시간에도 또 추가로 전해지는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가안보 위협과 보안을 이유로 미국 5G 통신망 구축 과정에서 배제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핫 키워드가 바로 화웨이인데요. 일단 이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어떤 내용인가요? 네,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지난 6일 자사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 미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화웨이 미국 본부가 있는 텍사스 연방 법원에 제기했는데요. 이 소송권을 담당한 미 텍사스 연방지방 법원이 미국 법무부와 법무장관 등의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미국은 국방수권법이라고 해서 매년 국방예산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을 포함시키는데요. 네. 2019년 미국 국방수권법 889조에 화웨이와 ZTE, 중싱통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비롯한 중국 통신 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네. 또 이 화웨이 측은 미국 정보당국이 오히려 화웨이 네트워크를 해킹했다면서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안보국
NSA를 고소했는데요. 이거에 근거가 되는 거는 NSA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였습니다. 이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한 NSA가 화웨이의 네트워크에 침입해서 이메일과 소스 코드 등을 훔쳐갔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고소를 한 겁니다. 네. 그럼 화웨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법안을 아예 지정을 해서 그 법안의 근거를 해서 재판 과정이라든지 개인이나 그룹의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개개의 사건마다, 개별 사건마다 사실 정당한 재판 과정을 거쳐야지만 어떤 제재가 들어가는 게 합당한데 그것이 아니라 아예 모든 이 화웨이 제품은 안 된다라는 법안 자체를 정해놓은 게 헌법을 위반한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거핑 화웨이 순환 회장은 이 미국은 화웨이 배제의 근거를 제대로 설명할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미국이 현재 화웨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제재들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네네.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를 위한 법안을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행정명령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들을 상대로 보이콧에 동참을 하라는 것까지 굉장히 다방면으로 추진을 해왔는데요. 네. 미국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11일 동유럽을 순방하면서 만약 화웨이 장비가 미국의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 곳에 배치돼 있을 경우 미국은 그런 나라와 협력 관계를 맺기 어렵다고 화웨이 배제를 직접적으로 압박을 했고요. 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지난달 16일 독일에서 열린 미넨 안보회의에서 화웨이는 중국 정부와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또 지난해 12월에는요. 캐나다의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체포를 요청하는 등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화웨이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화웨이를 압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화웨이는 현재 5G를 비롯한 네트워크와 통신 장비 부문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전 세계 50대 통신사 가운데 45곳에 스마트폰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화웨이가 이 스파이웨어를 심는 방법으로 해당국의 정보를 빼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화웨이 등의 중국 전자장비가 실제로 그럼 중국 정부의 간첩 활동에 사용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았느냐?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네. 최근 중국 제품에서 잇따라서 백도어에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부품이 발견되는 등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결국 화웨이라는 기업이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화웨이와 중국 군부, 중국 정부가 긴밀히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게 된 것은 화웨이라는 기업의 출발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네. 1987년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 사업가인 런정페이에 의해 중국 선전에서 설립 이후 1993년 창업 6년 만에 군 통신 장비 공급권을 따내면서 화웨이가 급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대 문화가 만연한 화웨이의 독특한 사내 문화부터 또 화웨이의 주요 고위직 임원들이 중국 군부나 중국 국가안전부 같은 정부 출신들이라는 사실도 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연매출이 100조 원을 넘지만 전 세계 어느 증시에도 상장하지 않은 폐쇄적인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는 반간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국가안전기관이 관련 간첩 행위의 정황을 조사해 이해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때 관련 조직과 개인은 마땅히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고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중국 기업인 화웨이 역시 이 반간첩법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정부와 유착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좀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또 미국에서 펼치고 있는 이 반화웨이 캠페인에서 또 이탈하는 국가들도 좀 역시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을 직접 불러 모아서 화웨이 사용 금지를 강도 높게 종용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도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영국 정부는 화웨이의 보안 위험을 줄일 방법이 있다면서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세계 통신사가 이미 화웨이 장비를 사용 중인 독일 역시 사실상 배제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미국의 반화웨이 동맹에 균열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멍한저우 부회장의 체포로 잠시 수세에 몰렸던 화웨이가 캐나다와 미국에서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데다가 동유럽을 시작으로 통신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미국이 원하는 화웨이 퇴출은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이는데요. 미국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미국이 반화웨이 캠페인을 계속하면은 단미 정서만 고조될 것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핫키워드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 사건 그리고 화웨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